동맥경화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동맥경화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혈관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입니다. 원래 혈관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야 피가 막힘없이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픈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도 그대로 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자니까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혈관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 속에 있는 기름 성분들이 혈관 벽에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쌓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얇은 기름층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혈관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관 길이 좁아지면 피가 지나갈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심장은 예전보다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혈관이 더 굳어지고 더 좁아지면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가슴이 답답한 느낌입니다. 누군가는 쥐어짜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속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심장마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나더라도 심장은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 삶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심장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순간에 일상을 바꿔놓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재활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아직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아프지 않아서 관리하지 않았던 시간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맥경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심장과 뇌에 영향을 주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동맥경화를 방치했을 때 몸 전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맥경화를 그대로 두면 심장과 뇌 말고도 몸의 여러 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온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나빠지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신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서
몸에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 작은 혈관들도 점점 망가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이 쉽게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발이 잘 붓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도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압도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와 고혈압은 서로 얽혀서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굳을수록 혈압은 더 오르고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은 더 빨리 상합니다. 눈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눈으로 가는 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글씨가 흐려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거리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다리 혈관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몸 여러 곳에서 조금씩 불편함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외출을 덜하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생활 반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예전처럼 못 움직인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몸과 마음을 함께 힘들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도 점점 커집니다. 병원에 같이 가야 하고 약 챙기는 것도 도와야 하고 생활 속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동맥경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다 보면 오히려 금방 지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기름진 음식 양을 조금 줄이고 튀긴 음식보다는 덜 자극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짠 음식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한두 번만 늘려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한 끼를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만 바꿔도 혈관 부담은 줄어듭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편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관에 가장 부담이 적은 운동입니다. 꾸준히 걷다 보면 숨이 차는 느낌도 줄어들고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혈관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혈관도 쉬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맥경화는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짜게 먹기, 조금 더 걷기, 잠 조금 더 자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동맥경화는 두려워서 외면할 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영상이 내 혈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